자, 이번 시간도 위클리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할만한데 뒤에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단어는 익숙한데 약간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 4번 스타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 많이 하는 거고요. 1번하고 2번은 그냥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표현이 나올수록 전체적으로 잘 읽고 문맥을 활용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아주 자주 현대의 조직에서는 이렇게 딱 나오죠. 현대의 조직에서는 is는 용이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with which는 그냥 앞에 거 그냥 꾸며주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with which, by which, in which, on which, at which 이런 것들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뒤에 있는 게 앞에 걸 꾸며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urrent information is at one's fingertips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끊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is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제 밑에 나오는 shortens하고 lengthen 이 부분이 이제 동사 자리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 표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current가 나오는데 이때 current는 현재의 그 뜻도 있죠. 그쵸? 현재의 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통용되는 혹은 현재 통용되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통용되는 정보가 즉 통용되는 정보라는 것은 과거에 오래된 그 정보가 아니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정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at one's fingertips 딱 보이죠. 그쵸? 자, 원래 보통 at 같은 경우는 뭐뭐 앞에 있는 그 뜻인데 약간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그때 at을 씁니다. 선생님이 지금 칠판 앞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칠판 앞에서 그랬을 때 in front of the blackboard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는 at the blackboard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있죠. 그래서 그 책상 앞에 그런 무엇이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at your desk 혹은 at the desk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 끝 가까이에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손가락 끝부분 있죠. 이렇게 가까이에 그 뜻이니까 금방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됐어요? fingertip이 손가락 끝부분이라는 뜻인 거고 손가락 끝부분 가까이에 그런 의미에서 금방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available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통용되는 정보가 이용 가능한 것이 용이하다라는 것. 즉 현재 통용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됐죠? 통용되는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그 용이함은 즉 용이하게 현재 통용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short는 줄이다. 그다음에 length는 말 그대로 연장하다, 늘리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연구 과정이라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구의 과정이 짧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뒤에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뒤에 보면 자, 종종 end of ing는 결국 뭐하게 되다 그 뜻이죠. 그래서 결국 관점을 촉진하게 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heavily influenced by current best practice train 이렇게 보이죠. 심하게 영향을 받는 관점이죠. 그렇죠? 어떤 관점이냐면 현재의 혹은 통용되는 그 뜻인데요. 통용되는 혹은 현재의 가장 좋은 관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가장 괜찮은 방법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관점을 촉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여기까지는 약간 어렵긴 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컴마 다음에 ing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쪽에서 지금 컴마 다음에 ing 형태의 분사구문이 딱 보이는데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 나서 뒤쪽에서 컴마 다음에 ing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능동의 의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편의상 접속사 and가 생략되고 동사 형태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리고 뭐뭐 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쪽에서 완전한 문장만으로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됐다면 컴마 뒤에 분사 구문을 더할 필요가 없겠죠. 바꿔 말하면 완전한 문장 뒤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보이면 뭐 능동이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서 수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앞쪽의 문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앞쪽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 일종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둘 필요는 없고요. 그냥 뒤쪽에서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앞쪽만으로 의미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고 뒤쪽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구 과정이 저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현재의 가장 좋은 관행의 트렌드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는 관점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stifle real involvement in particular problems and hence real innovation 이렇게 보이죠?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정말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또 한 가지죠. 그렇죠? 이 stifle이 딱 보이는데 원래 이제 stifle 같은 경우는 숨이 막히게 하다 그 뜻이거든요. 숨이 막히게 한다라는 것은 목을 억누른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발전 따위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어떤 뜻이 있다고? 숨이 막히게 하다, 숨 막히게 하다 그 뜻도 있고 억누르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얘가 쓰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 뉘앙스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답이 lengthen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확실한가? 이런 확신이 잘 안 생길 때 뒤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그걸 보고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참여가 되겠죠. 그렇죠? involvement니까 어디에 관여해서 참여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참여, 특정한 문제에서의 진정한 참여를 억누르고 그러므로 hence 보이죠? 그러므로 진짜 혁신을 억누르게 된다 그 뜻이죠. 그럼 결국은 어떤 뜻이야?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혁신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길어진다라고 해줘 봤겠죠. 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함이에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근데 뒤에 보니까 진정한 참여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혁신을 억누른다고 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연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혁신을 빨리 끄집어내면 빨리 발견하면 연구가 종료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연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길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쓰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면서 앞의 문장에 대해서 확실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딱 보니까 자, 그러한 몇 분 동안의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한 몇 분 동안에 얘가 무슨 뜻일까요? 얘가 totality. 전체, 총합, 여기서 그 뜻일까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찾아보면 딱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면 이 totality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무튼 totality가 일어나는 그러한 몇 분의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totality는 천문학자들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관찰하고 뒤에 포토그래프는 이제 사진을 찍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features는 당연히 뭐 특징 이런 뜻으로 딱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다른 특징들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대세 딱 박수 볼까요? 자, 그러면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이때 대신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계대명사 주격은 당연히 뒤쪽에 동사를 갖겠죠. 그렇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찾아가서 해석을 해줘야 돼. 왜냐면
관계 대명사니까.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뒤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선행사의 숫자가 정해진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복수니까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son이 아니라 son은 단수죠. 그렇죠? son이 아니라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 different features 이 부분을 가리킨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야. 태양의 다른 특징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근데 태양의 그 다른 특징들이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obscure가 가리다 혹은 흐리게 하다 그 뜻이죠. 자, 보통은 가려져 있습니다. By its intense brilliance 이때 it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sun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intense는 강렬한 그 다음에 brilliance는 어떤 거예요? 빛 혹은 밝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태양의 강렬한 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 뜻이야. 보이지 않는 태양의 다른 특징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단지 무엇 동안에 여기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only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딱 보이죠? 그쵸? 우리 구문에서 배웠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구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only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뒤쪽에서 동사 주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도치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발생하는 동안에 천문학자들은 보고 여기서는 보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쵸? 첫 번째 동사 and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 photograph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이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포토그래프는 앞쪽에 포토그래프라는 동사가 그대로 나왔죠?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앞에 나온 무엇과 observe하고 같은 느낌이라는 거 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게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천문학자들은 자, 태양의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문장은 뒤에 이렇게 다른 문장들이 이어지면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딱 보니까 the sun's corona, 그 다음에 the solar atmosphere, 그리고 the brightest nearby stars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이 싹 다 앞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앞에 나오는 무엇을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앞에 나왔던 different features of the sun 이 부분 있지. 그쵸? 이 부분을 이렇게 딱 구체화시켰다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앞쪽에서 태양의 다른 특징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바로 뭘까? 바로 sun's corona. 참고로 여기서 코로나는 그 코로나가 아니겠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코로나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코로나는 태양에서 나왔구나. 그 지랄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 코로나를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밤에만 돌아다녀야 되는 마치 좀비는 낮에 돌아다니죠. 그 뱀파이어가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이제 코로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쵸? 이렇게 태양이 달에 의해서 이렇게 가리게 될 때 그 이렇게 주변에 밝게 나타나는 그 빛의 골이 있죠. 그쵸? 그것을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골이. 그래서 빛의 골이다 그래서 광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면 이제 태양의 대기라든가 가장 밝은 가까이 있는 별들 이런 것들을 자, 관찰하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요 기간 동안의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클립스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클립스가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tality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클립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뭐 totality라든가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있는 동안에만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됐다 했었어요? totality라든가 이클립스가 있지 않은 동안에는 보통 태양의 강렬한 밝음 혹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거라는 거죠. 가려져 있던 것들을 무엇이 발생하면서
totality,나 eclipse가 발생하면서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가려져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맞겠지. 그러면 obscured하고 가장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게 당연히 invisible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보통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eclipse라든가 totality가 일어날 때 관찰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3번은 지금 self-help books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self-help니까 자기 개발 그 뜻이고 books는 도서가 되겠죠. 자기 개발 도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 도서. 참고로 여기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여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개발 도서 요거죠? 그렇죠? 자기 개발 도서. 정말 서점에 많지 않냐? 자기 개발 도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현명해질 수 있는 11가지 방법들. 오늘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반드시 공부를 결심해야 되는 이유. 이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자기개발 도서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니? 그만큼 스스로를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유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그쵸? 어떤 거야? 단 하나가 확실하게 효과적이었다면 그걸로 사람들이 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100%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쵸? 효과가 있었다면 그 한 가지가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아무튼 보세요. 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스피드는 속도죠. 그쵸? 속도가 되는 거고, with which가 또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기 개발 도서가 이렇게 하는 속도는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여기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ould seem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요. 자, 그건 suggest,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y really do improve our lives. 이렇게 보이죠? 정말로, 그 다음에 동사원형 앞에 두는 또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개선한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뭘까? 자, 그러나, I have a wise friend. 나는 현명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쵸?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적하는 거죠. 그쵸? Whenever there are multiple solutions to one problem. 이렇게 보이죠?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그 뜻이 될 건데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multiple은 many하고 같은 말이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이 있을 때마다 자, 우리는 아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효과가 있지 않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한 가지 문제, 즉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개발 도서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중에 어떤 것도 그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나 현명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앞쪽은 현명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지금 fly up the shelves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볼까요? 자, fly는 당연히 비행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ff가 딱 보이죠? 원래 off는 어떤 뜻이 있다 했었어요? off는 분리음이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서 shelves는 shelf에서 나온 거고 요게 이제 뭐 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건에 올려놓는 선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fly는 비행하고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up the shelves니까 어떤 의미야?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분리된다는 얘기지. 책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막 날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의미야? 책장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간다라는 거야. 잘 들어. 자,
self-help books, 자기개발 도서 자체가 비행을 할 수는 없고 날아다닐 수는 없지. 그러면 책장 위에 뭘 해놨는데 책장 위에 이렇게 딱 책을 올려놨어요. 책을 꽂아놨는데 이 책이 자꾸 뭐지? 비행을 한대. 날아다닌대. 여기서 분리돼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딱 책장에 책을 꽂아놓으니까 또 날아가고 책을 꽂아놓으니까 또 날아가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니?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집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바로 어떤 뜻이야? 날개 돋친 듯 팔리다. 적어주세요. 날개 돋친 듯 팔리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말 하는 줄 알아요? 성공하고 싶거든 지금 당장 집에 책장에 있는 자기계발 도서부터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나서 용기만 얻고 그 다음에 자신감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뒷줄에 딱 보니까 이렇게 잘 팔리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냐면 자, 자신의 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액체를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액체를 뿌리는 게 이제 스프레이인데 그러면 스컹크에 의해서 액체가 뿌려진다는 뜻이니까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자꾸 스컹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푹, 푹 이렇게 하면서 꼭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약간 오줌을 계속 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악취를 계속 얘한테 남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컹크가 약간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그녀가 바로 컨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트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건데 컨설트는 협의하다 그 뜻을 생각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다 적어봐요. 보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다 그 뜻으로 컨설트를 씁니다. 그래서 컨설트는 조언을 구하다. 누구누구의 조언을 구하다. 요거 상담하다, 협의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뭐뭐의 조언을 구하다. 얘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녀가 조언을 구했던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뒤에 보면 레머디는 원래 어떤 뜻이에요? 레머디는 뭐 치료법이라든가 비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레머디는 당연히 어떤 거라고?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or getting rid of the odor 이렇게 보이죠? 이때 odor는 냄새라든가 악취. 그쵸? 스컹크가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자꾸 오줌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개에게서 심한 냄새가 나겠죠? 그쵸?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다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그쵸? 그럼 날개 돋친 듯이 팔리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4번을 살펴보면,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 봐요. 자, 지금 실험을 했죠. 여러분 그 실험은 왜 하는 건가요? 실험의 목적이나 취지가 바로 뭔가요? 그죠? 어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거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실험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 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이러한 많은 실험들은 뭘 포함했냐면 이때 travel은 가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두다라는 뜻, 뭐 덫으로 이렇게 가두든지 아무튼 가두는 건데 자, 야생의 새들을 가두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자, 혹은 실험실에서 기르는 거겠죠. 자, 그리고 placing them in a cage apparatus overnight. 뒤에서 apparatus는 장비 혹은 장치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야생의 새를 가두어서 잡아와서 어디에? 바로 우리처럼 생긴 곳에 걔네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포함했다라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죠. 야생의 새들을 잡아와서 걔네들을 뭐 우리 같은 곳에 가두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외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their desired target orientation. 그래서 ther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와일드 버즈의 소유격이 된다는 거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야생 새들이 바라는 목표물의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이에요. 방향이라든가 길,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오리엔트가 딱 보이는데요.
orient는 명사를 쓰이면 동쪽이지만 동사를 쓰이면 방향을 잡아주다 혹은 방향을 잡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orient가 바로 이제 방향을 잡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거 있죠. 계속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얘기일 텐데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라고 혹은 생활하라고 보통 처음 가면 뭐 하니? OT 하죠, OT. 그쵸? 오리엔테이션. 그쵸? 여기서 나타나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자, 새들은 결국은 이동을 할 때, 뭐 철새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걔네들이 간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의 새들을 잡아서 우리에 가둬놓고 얘네들이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것을 활용하는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새들이 바라는 목표물의 방향을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패턴으로부터, 흔적의 패턴으로부터. 누가? 새들이 남기는 흔적의 패턴으로부터 우리의 가장자리 주변에 새들이 남기는 패턴의 흔적으로부터 얘네들이 바라는 목표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걸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온 요거 있죠. 뭔가가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제 실험의 목적을 암시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뭔가가 평가된다 그 뜻이니까 아 저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복습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잘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단어만 공부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는 많이 받고 지문은 많이 받는데 늘어가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거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By manipulat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se birds 이렇게 보이죠? 이러한 새들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manipulate는 조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새들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예를 들면 새들이 위쪽에 있는 별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은 사실은 이동을 할 때 뭘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하면 걔네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까라고 알아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연구원들은 그래서 painstakingly 무슨 말? painstakingly 보이지? pains가 고통이죠. 고통이라든가 수고로움이 될 것이고 take가 가지고 오는 거란 뜻이니까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뜻은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painstakingly가 바로 무슨 말?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그 뜻입니다. 자, 그들은 수고롭게도 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호들을 언픽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이 사용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새들이 사용하는 다른 신호를 언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새들은 어떤 것을 활용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걸 어떻게 했다고? 연구원들이 언픽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언픽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그 픽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픽, 요게 픽이죠. 그쵸? 이렇게 집어드는 게 픽이잖아요. 그 언픽은 언이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내려놓다? 뭐야? 다른 신호를 내려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뭘 활용할까? 하늘 위에 있는 별을 못 보게 하면 얘네들이 뭘 사용하면서 어떤 다른 신호를 사용하면서 새들이 방향을 잡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원들이 알아내고자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픽은 살짝 어려운데요. 이 단어 알아야 돼. 언픽은 사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재봉틀로 이렇게 딱 바느질 같은 걸 다 이렇게 재봉틀로 아무튼 뭐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잘 꿰매놨단 말이죠. 실로. 그렇죠? 실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재봉질로 딱 해놨는데 이거 하나씩 풀어내는 거 있죠. 풀어내는 게 언픽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뜨개질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실과 실을 이렇게 이제 꼬아서 뜨개질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면 바느질이라든가 재봉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옷감을 잘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연결된 실 있지, 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시 뜯어내는 거 있죠. 그쵸? 풀어내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딱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게 바로 언픽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언픽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 알아내다, 풀어내다. 적어주세요. 알아내다, 풀어내다. 이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쵸? 왜냐면 픽은 아는데 언픽은 그러면 뭐야? 픽이 집어넣다니까, 집어넣다니까 언픽은 내려놓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자, 요거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문책으로 넘어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문책은 우리 뒤쪽에 74페이지 체크업 트리, 거기 있는 문장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74페이지로 와서요. 일단 1번하고 3번을 좀 읽어주세요. 1번하고 3번. 발췌해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3번 지금 읽어주세요. 뒤에 유닛 5의 기어업 드릴에서 체크업 드릴 1번하고 3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나요? 지금 1번은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 일단으로 나왔다는 거 보이시죠? 같은 문장 안에, 즉 한 문장 안에 it과 to 부정사가 보일 때, 혹은 한 문장 안에 it과 that 주어 동사가 보일 때 이게 가짜,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 쓰이는 가주어가 하나 있고 that절이 쓰이는 가주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쓰였는데요. 자,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얘로 시작하자. 그쵸? 얘로 딱 시작하니까,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문장이 당연히 몇 개? 두 개일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How nice it would be to decorate their apartment quickly 이렇게 보이죠? 이때 it은 가짜고 to 부정사 이하, to decorate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요.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멋질까? 자, 무엇이
그들의 아파트를 빨리 장식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즉 무슨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장식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빨리 장식하고 싶어 하지만 It should be clear that 이하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때 it은 역시 가주어,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주어, 진주어 이랬을 때 이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되면 앞쪽에 나오는 it이 가짜가 되는 거고, 앞쪽에 나오는 it이 가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 that 이하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that 이하 다음에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 뒤쪽에는 뭐가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it과 that이 쓰이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딱 쓰였는데, 그러면 얘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의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that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that이 나왔으면 뒤에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 다음에는 문장이니까 문장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자, 문장의 시작은 뭐라고 했었니?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부사. 그렇죠? 부사, 주어 동사.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장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몇 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게 대시니까 뒤쪽에서는 문장이 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at 다음에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싹 다 바로 문장의 패턴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아파트를 빨리 장식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자, 명확해야만 합니다. 대시 딱 보이네요. Given the human tendency for adapt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tendency는 경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adaptation은 적응이죠. 그렇죠? 인간이 적응하는 경향을 기분에 보면 그 뜻이네요. 자, 그러면 기분은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뜻인데요. 자, 얘는 당연히 이렇게 considering과 비슷하죠. 그럼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선생님 분사 구문도 나올 수 있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that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 그랬는데 뒤쪽에서 접속사로 연결되는 두 개의 문장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속사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자, 능동의 ing 혹은 수동의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그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가볍게 줄일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고 뒤쪽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아파트를 빨리 장식하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명확해져야 될 건 뭐냐면 적응에 대한 인간의 경향을 고려하면 인간은 적응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분이 나오면 뭐뭇을 고려하면 그 뜻인 거고 뭐뭇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because of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적응하는 것,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they would actually be happier. 이 사람들은 실제로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의 구매를 제한하고 took breaks 다 보이죠? 자, 여기에서 take breaks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take a break에서 나왔죠. 그렇죠? take a break가 바로 무슨 말? 쉬다라는 뜻이죠. 쉬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휴식을 취한다면 그 뜻인데 뭘 쉬란 얘기예요? 하던 걸 멈추고 쉬는 게 take break거든요. 그럼 뭘 쉬란 얘기야? 일을 쉬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구매를 제한한다고 나왔죠. 여기서 구매라는 건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아파트를 데코레이트 하는 거와 관련이 있겠지. 그치? 이것저것 사서 막 꾸미고 싶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적응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아파트가 썰렁하고 휑하고 뭔가 더 꾸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참아봐, 구매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지나면 적응돼서 괜찮네. 뭐 굳이 꾸밀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서 구매를 제한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서 took breaks는 그냥 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쉬라고? 구매, 물건 사는 것을 쉬라고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휴식이라는 것을 무엇을 물건 사는 것을 쉬라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앞의 내용을 잘 붙여가면서 읽는 연습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지금 구문책 하면서 자세히 잘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일부일 거라서 선생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습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구나. 앞에 것을 내가 항상 해석하면서도 그걸 밑에서 내가 붙여 읽지 못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다. 바꿔 말하면 단어들은 다 쉬운데 내가 왜 독해가 안 될까? 계속 붙여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됐죠? 자, 옆으로 가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3번. 3번 쫙 보면 it is precisely요. 자, it is precisely this issue of vulnerability on which a number of social scientists focused, arguing that all the flaws 이렇게 쫙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아무튼요, 한번 볼까요? 자, 정확히 이러한 문제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vulnerability라는 것은 취약성이죠. 그쵸? 혹은 약함, 취약성, 약함, 그 뜻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precisely, 정확히 이러한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정확히 이러한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어니츠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계속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에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앞에서 꾸며주는 것들, 바로 아까 했었죠? with which, by which, in which, on which, at which. 이렇게. 자, 그러면, 취약성의 문제인데, 뒤에 a number of는 많은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집중하는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집중하는 이러한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컴마다 마인지니까 그리고 뭐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All the floods, landslides, and earthquakes are natural processes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당연히 누굴까요? 누가 주장하겠어요? 당연히 옆에서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사회과학자들이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홍수와 산사태와 지진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자연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나타나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the disasters that can be associated with the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natural processes 이렇게 딱 봐줘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that은 앞에 나오는 disaster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니까 이대로 딱 수식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be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뜻이지. 그럼 무슨 말이니? 자연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disaster 바로 재해 이렇게 보는 거죠. 재해들은 그래. 그러면 즉 앞에서 나왔던 홍수, 산사태, 지진이라는 자연의 과정과 관련된 재해들은 자 무엇이 아니라 둘째 보니까 not과 그 다음에 벗이 딱 쓰였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자연의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라고? 인간의 취약성의 결과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홍수라든가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자스터, 재해는 누구의 잘못도 있다고? 인간의 취약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인간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년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한 10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홍수가 여름마다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건 당연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발생해서 홍수가 발생하는 건 인간의 잘못은 아닌데 홍수 피해가 매년 발생한다고 치면
그렇죠. 10년 연속해서 계속 비슷한 시기에 홍수가 발생하는데 계속 피해가 되풀이된다라는 건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뒤로 가서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뒤로 가서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뒤쪽에 7번하고 8번 또 읽어주세요. 7번하고 8번. 두 문장 더 읽겠습니다. 칠 번 있지. 생각보다 7번 중요하다. 7번 여기 provided가 제공하다의 뜻일까요? 요건 이걸 한번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제공하네. 그런 혜택을 그제를 한다고. 그렇죠? 제공했다 그러한 혜택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많이 꼬이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일단 여기 딱 보니까 those benefiting from your gift 여기 딱 보이죠? 자, 그럼 여기 could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could가 동사면 앞쪽에 당연히 주어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주어 역할하는 품사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명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benefiting 이렇게 ing를 딱 붙인 걸로 봐서 ing는 동사에서 나왔을 것이고 동사 ing는 앞에 나온 걸 꾸며주는 걸로 봐줘야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benefiting from your gift 에서 당신의 선물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됐죠? benefit from이 뭐뭐에서 혜택을 보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냥 딱 those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어떤 뜻도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에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 바로 복수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o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지만 those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면서 그러한 뭐뭐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역할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those books 이렇게 쓰면 그러한 책들 이렇게 딱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hose가 뒤에 나오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려면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 게 아니죠. 그쵸? those 다음에 바로 ing가 나왔지. 그러니까 뭘로 보면 안 돼?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이걸로 봐도 안 되고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 당신의 선물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혜택을 본 사람들이 당신의 generosity는 당신이 앞에서 선물을 줬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관대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관대함에 repay 한다 그랬었죠. repay는 되갚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관대함을 되갚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걸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라고 봐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당신의 선물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이 미래에 당신의 관대함을 되갚을 수 이런다면, that was the best thing. 자,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뒤에 you could do, 가로로 묶어볼까요? you could do, 가로로 쫙 묶어서 앞에 나오는 best thing을 딱 꾸민다는 거 보이시죠? 자, 명사 뒤에 뭐가 나오면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서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뭐가 생략이 되는 거라고?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거라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뒤에서 뭐가 빠져 있다라는 것?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 보통 동사 다음까지 괄호로 묶어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do하고 with를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 with는 뭐뭇을 가지고, 그 다음에 excess 보이죠? 이게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게 excess가 명사를 쓰면 지나침, 과잉, 과다 그 뜻인데 형용사를 쓰면 이게 여분의 혹은 남는 이런 뜻의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남는 고기를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된다. 약간 어떤 상황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된 고기가 당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남는 고기를 그냥 준다라는 거죠.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뷔페에서 못 먹을 수 있겠죠. 그쵸? 남는 걸 그 사람한테 딱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나중에 사냥이 잘 됐을 때 그 사람도 남는 고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상호 인슈런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면 잘 봐요.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고요. 뒤쪽에서 주어 동사 보이죠? 문장이 몇 개야? 2개죠. 2개의 문장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접속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맨 앞에 하나만 써도 되죠. 그렇죠? 주어 동사죠. 맨 앞에 보이지? 요렇게 쓰일 때 provided는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다. 즉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문장 맨 뒤에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ing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 얘를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생략하는 경우가 최근에 더 많고요. 이렇게 providing, provided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딱 보이면 그렇다면 요거 전체 있지. 그죠? 대까지 같이 묶어서요. 혹시 나온다면 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구나. 그러니까 provid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뭐 그냥 명사만 보여. 그럼 제공하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뒤에 이렇게 딱 주어 동사가 명시적으로 보이면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2% 해석한다. 이건 알아둬야 돼. 알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8번은 이제 except for가 뭐뭐를 제외하고 이제 그 뜻이죠. 그쵸?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extraordinary exceptions 이렇게 보이네요. extraordinary가 특별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뜻이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when이 나왔죠. 그쵸? 뭐 중간에 이제 삽입이 된 건데요.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컴마 다음에 when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그 way는 뒤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어떤 방법을 찾는 거야? 인터빈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터빈은 개입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지 말고 방해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지 말고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재하다 혹은 개입하다 다 적어주세요. 자,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뒤에서 using을 ing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using methods more powerful than our tendency to equilibriu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방법인데 어떤 방법? 명사가 보이고 뒤쪽에 형용사니까 앞에 나오는 거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죠?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어떤 얘기니? 자, 특별한 예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떤 예외냐면 우리의 tendency는 경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to는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 경향이야? 뒤에 equilibrium은 우리가 앞에 배웠습니다. 균형이라든가 혹은 마음의 평정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균형이라든가 마음의 평정.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로 향하려는 그 경향이에요? 균형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경향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개입하는 방법을 찾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거야. 봐요. 자, 일단 명사가 보이는데 여기도 컴마 다음에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뭐야? 이거 싹 다 그냥 앞쪽에 to하고 연결되는 그 병렬 구조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 and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3개 이상이 나열되면 and, but, or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열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and 다음에 있는 것까지 앞쪽의 것을 포함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걸로 봐야 돼. 자, 그럼 봐요. 자, and 다음에 나오는 거 딱 보이죠? Our quality of lif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뒤에 뭐가 보여? 동사가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Our quality of life까지가 싹 다 무슨 역할 하겠어요? 싹 다 주어 역할 하겠지. 그치? 그럼 잘 들어야 돼. 야, 뒤에 stay를 썼지. 앞으로 이제 동사를 볼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데 단수냐 복수냐를 우리가 어법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독해를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 주어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stay를 썼다라는 것은 주어가 뭐란 뜻이야? 복수란 뜻이지. 그럼 얘만 주어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얘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어란 뜻이잖아. 그치? 그럼 얘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가 열거의 마지막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봐줘야 맞겠냐? 이렇게 끊어줘야 맞겠죠. 그쵸? 왜?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고 만약에 얘하고 같이 연결되고 또 얘하고 또 얘하고 쟤하고까지 연결되면 뒤에 동사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요렇게 한 덩어리 취급해봐.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어색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앞쪽에 전치사 to하고 연결되는 걸 그대로 끊어주시고 뒤쪽에서 and 다음까지 해서 싹 다 주어 역할하는 걸 보면 맞겠구나. 그러면 주어가 복수가 되는 거고 and but or가 열거의 마지막이니까 and but or 다음까지 한 덩어리 취급한다라는 그럼 우리가 독해할 때 쓰는 원칙까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싹 다 주어다.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stay pretty much the same too. 역시 stay the same은 자,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즉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stay the same이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pretty much니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뻔한 말 아니냐? 자, 약간 어려웠지만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뭐가 보이니?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있을 때는 빼고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예외가 있을 때를 빼고는, 그럼 예외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치? 예외를 제외하고 그렇게 나왔지. 예외가 사라지는 거니까 다 그냥 동일한 것들만 남아있겠죠. 그치? 요거 이해되지? 예외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동일한 것들만 남아있겠다. 자, 됐네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 독해로 가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뒤에 11번, 12번 또 읽어볼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독해 교재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 교재 펼쳐주세요. 자, 38페이지 5번. 빈칸 완성 문제 있죠?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자, 집중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읽고 나서 한 가지 내용이냐, 두 가지 내용이냐, 이거 잘 봐야 돼요.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었는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가. 왜냐면 구성에 따라서 선택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죠.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빈칸은 상위 개념이라든가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딱 정답이 제시가 되면 밑에 선지에는 정답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다? 그것과 반대되는 선택지 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밑에 선지도 서로 정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밑에 선지에서 반대로 해서 되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헷갈린다면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가까운가,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빈칸인데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 그러면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거기에 따라서 밑에 선지도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가 아닌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밑에 선지를 보는 눈이, 선지의 구성까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쫙 보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견의 불일치는 존재할 수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의견의 불일치를 없애고 의견의 일치, 합의점만 도출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약간 어렵다면 빈칸 앞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빈칸 앞쪽에 이렇게 딱 살펴보면 any suggestion that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that이야라는 암시 혹은 that이야라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지금 against가 딱 보이죠. 그쵸? 요것 때문에 살짝 어렵죠. that이야라는 암시에 대한 against 할 수 있는 무엇이 방어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오죠. 방어책이 요구된다, 이것에 대한 방어책이지. 그치? 그러면 이건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여기에 대한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필자가 여기는 당연히 어떤 것이라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지문 속에서 필자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부정적 의견이 무엇인가? 요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against는 뭐뭇에 맞서는, 우리가 보통 반대하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뭐뭇에 맞서는 혹은 뭐뭇에 대항하는, 그 뜻을 이제 보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라는 것 의미에서 대비라든가 혹은 대항이라는 뜻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다룬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칸에는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밑에 이제 선지에서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먼저 내일에 지금 politics가 딱 보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politics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정치적 견해, 이렇게 보세요. 정치적 견해. 정치적인 견해는 억압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억압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딱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딱 동사, 그 다음에 뒷줄에서 비동사 다음에 보호 역할하는 게 딱 보이죠?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쵸? 주어 동사 보호나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하나의 의미와 구성을 담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부사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싹 다 가로로 묶은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부사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나 몰라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또 한 가지, 일단 부사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딱 ever가 보이죠. ever. 그쵸?
보통 이렇게 그 의문사에 ever를 붙이잖아요. 뭐 which라든가 how 이렇게 딱 ever를 붙이면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뭐뭐 ever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no matter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whatever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No matter wha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ever 자체가 붙으면 특히 이제 저렇게 부사 자리에 ever가 붙은 말이 보이면 저렇게 no matter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no matter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야? no matter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문제될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오는 건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나온 이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부분 있죠. 그쵸?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건 문제될 게 없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이건 어떤 의미야? 어떤 정책의 과정이 사용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한다 하더라도 차이점을 중요한 게 아니고 싹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것에 관계없이 바로 정치적 견해는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no matter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뭐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요. 결국은 정치적 견해라는 것은 억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인하도어즈가 딱 보이죠? 인하도어즈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There is no end to politics. 무슨 말? 정치적 견해의 끝은 없다고. 무슨 말이야? 끝없는 정치적 견해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쵸? 자, it is wrong.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가치 판단까지 보이죠? 자,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적절한 institution은 제도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적절한 제도, 지식, 그리고 뒤에서 consultation은 여기서는 상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이제 협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협의 방법 혹은 참여 메커니즘. 그렇죠? 메커니즘은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제도와 지식 그리고 협의의 방법 혹은 참여의 방법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쵸? 정치적 견해는 억압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자,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견의 불일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니까 theories of all sorts 모든 종류의 이론들인 뒤에 비유는 견해라든가 관점이죠. 관점을 이때 promote는 장려하다, 홍보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관점을 장려하고 있냐면 방법들이 있대. 야, way 다음에 by which 보이죠? 그쵸? way 다음에 by which는 없어도 되거든요. 가로를 묶어주세요. 가로를 묶어주시고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앞에 거 그냥 꾸며주는 거란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종류의 이론들이 어떤 관점을 장려하고 있냐면 방법들이 있대. 어떤 방법이야? 의견의 불일치가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가 있대. so as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is는 당연히 disagreement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견해를 장려하고 있대.
모든 종류의 이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견의 불일치는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이론들 뒤에 있는 가정은, 여기서 딱 밑줄고 볼까요? 뭐뭇의 뒤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뭇의 배경이 되는. 됐어요? 뭐뭇의 배경이 되는.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이론들의 배경이 되는 가정은, 이런 이론들의 배경이 되는 가정은 바로 뭐냐면, 의견의 불일치는 잘못된 것이고, 의견의 일치가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자, 여기 잘 생각해야 돼. 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정치적 견해는 억압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에는 끝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야?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모든 종류의 이론들인, 정치학과 관련된 이론들은 뭘 장려하고 있는 거야? 의견의 불일치가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그 이론들의 배경이 되는 가정은 의견의 불일치가 잘못된 것이며 의견의 일치라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는 거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자, 의견의 일치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없이는 자, 몇 가지 형태의 서틀은 미묘한, 작은, 그 다음에 코어션은 강압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미묘한 강압이 없이는 의견의 일치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의견의 일치가 좋은 것이고 의견의 불일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의견의 일치는 약간의 강압이나 강제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인 거야?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absence of fear,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떤 거야? 의견의 불일치를 표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출처라고, 진정한 자유의 출처가 된다고. 그렇죠? 다른 생각을 겁먹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의견의 불일치 존재할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 다를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토론의 그 의견의 불일치가 evolve, 진화하도록 발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좋은 방향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토론이라는 것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뭐와 동일하다 그 뜻이죠. 무엇과? 바로 의견의 불일치의 감소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이나 논쟁 따위를 벌이면서 의견의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다른 의견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The suppression of a disagreement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억압하는 것은 결코 여기 볼까요? 만들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to니까 뭐뭐로 만들다 혹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적어보세요. be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 다음에 deliberation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정치적 수기에서 정치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일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억압하는 것이 목표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that이라는 암시에 맞서는 방어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맞서서 방어를 해야 돼요? 무엇에? 이게 나쁜 거지. 어떤 게 나쁜 거야? 의견의 불일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바로 나쁜 생각인 거죠. 의견의 불일치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필자는 말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정치적인 발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Freedom of Speech는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이건 긍정의 내용이잖아. 그쵸?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의견의 불일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의견의 불일치는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쁜 거잖아. 의견의 불일치는 바람직하고 정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요.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
자, 그래서 정치적 견해는 어떤 형태의 차이점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야?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도 된단다. 그 뜻이니까 이건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 의미죠. 그쵸? 답 나왔네. 벌써 몇 번이야? 2번이 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 tolerance의 별표. 그럼 tolerance라는 건 무슨 말이니? tolerance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참고 받아주는 관용이죠. 그쵸? 관용이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딱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자유가 성취될 수 있다. 그 뜻인데요. 의견 차이를 받아주자는 얘기니까 긍정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억압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 견해 혹은 정치에서 바람직한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필자가 생각하는 긍정적 뉘앙스죠. 그쵸? 그러니까 빈칸 앞쪽에 일단 against가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고, 앞에서 defense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디펜스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니까 필자가 생각하는 부정적 견해가 빈칸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보면 답은 나왔죠. 몇 번이 답이 된다고?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